오세훈 진짜 뽑지 말아야 될 인간을 뽑으면 항상 이런다니까. 그 선별의 유전자가 하위 선별 지급해서 안심소득을 실험하기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기본소득도 있을 거고 뭐 재난지원금 위로금도 있을 거고 뭐 이름을 달리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계층한테만 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못 하겠고 안심소득이라고 하는데 하위 일부한테만 이걸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100% 이하인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그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거에 50%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중위소득이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6천만 원 소득이 안 되는 가정한테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가정이 3천만 원이다 연간 소득이, 그러면 그 부족한 3천만 원의 50%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이제 보존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물론 문제점을 뭐냐면 선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하위 뚝 잘라서 200명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데이터를 내려면 하위 뭐 예를 들어서 뭐 70%, 80%, 뭐 50%, 60% 각 그 구간별로 선별을 해야 그 사람을 그 대상자를 뽑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200가구가 상당히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 서울시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했을 때 1년에 10조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10조 원이 들 정도의 큰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번의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딱 한 번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서울시 구가 25개 구면 25개 구에서 200가구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200가구만 선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심소득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기본소득이 좀 인기를 끄니까 어떻게 한번 타볼까라고 생각해서 안심소득이라는 네이밍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세훈 측도 밝히고 있지만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세 없이 현행 있는 거를 잘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기본소득 같은 걸 보장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 서울 시민들을 조삼모사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뭐 기본소득을 타려고 하는 어떤 얄팍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자 하다가 그만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뭐 아까 말한 조삼모사식으로 뭐 안심소득 이름은 그럴때게 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등심소득이라고, 차라리 안심보다 등심이 낫다. 차라리 이렇게 비꼬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평균보다 못 사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거 선별하느라고 또 돈 들잖아. 해봤으면서.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또 체크하려면 이걸 지원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것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좀 급하게 도입한 그런 제도, 그리고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기 뭐하니, 맞아요. 일단 맞아요. 그 200가구를 선정해서 내가 이렇게 안심소득이라는 것을 내가 공약 내세웠던 것은 실천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 쇼케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 선거 내년 1년 뒤에 또 있기 때문에 너 그 공약 지켰냐라고 공격했을 때 난 이걸 해봤다. 근데 이 결론은 뻔합니다. 문제가 많더라라고 결론이 곧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무상급식 문제로 스스로 내팽개쳤던 서울시장 관련돼서 이 복지 문제에 관련된 본인의 그 약점,
이걸 뒤덮기 위해서 하나의 쇼를 하고 있고 이 안심소득이란 게 그 본인 얘기대로 그 미국의 그 시카고 학파 자유경제주의를 중시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밀턴 프리드만 자유경제학파 그러면은 뻔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주의로 가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대로 사는 게 자유경제의 그 신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의 확대는 없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안심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실은 오세훈 같은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비리 이런 걸 떠나서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시점은 그런 거거든요. 중앙 정부하고 손발을 잘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오랜만에 야당 시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그런 논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나는 하고자 했으나 뭐 다수의 서울시의회 등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든지 중앙정부의 반대를 못했다라든지 그런 일종의 자기와 다른 세력 간의 갈등 관계만 계속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역은 못하고 하다못해 이거 안심소득인지 뭔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하나만한 짓을 계속하면서 지금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공약을 내걸었는데 할 수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벌써 오세훈 공약 하나가 틀어진 게 하나 있잖아요. 당선되고 일주일 안에 규제 다 풀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일주일 지났거든. 일주일 기다리셨죠. 한 일주일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거 다 깜짝이야. 푸는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 당선되기 전에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말이 바뀐 게 엄청 많아요. 뭐 속도 조절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하겠다. 뜻이에요. 그런 식의 지금 습관적으로 말 바꾸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 시장이 되니까 집값이 막 1억 올랐다 3억 올랐다 이지랄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세훈 내 등에 타가지고 경제지나 조중동 등이 계속 호가 위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 집이 무슨 가격이 오른 겁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아까 안심소득 말씀하실 때 들었던 생각은 오세훈 시장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무상교육 반대했던 사람이 무상급식 반대했던 사람이 안심소득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습관적 말 바뀌기도 마찬가지다. 그 선거 기간에 예를 들면 도곡동이 아니죠?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의혹 같은 걸로 서울을 계속 모르시는구나. 잘 모르는 도곡동하고 아닌데. 내곡동을 모르시는구나. 아니 고도의 수법 같은데요. 도곡동 이명박하고 오세훈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거야? 오, 아, 치밀한데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말 실수하면 막 물어 뜯어요. 조심해요. 이 습관적 말 바꾸기도 결국은 사람이 안 바뀐다. 어. 선거 전에 계속 말 바꾸기 하던 것도 선거 이후에 교묘하게도 말 바꾸기 하잖아요. 신속하게 그냥 신중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쉽게 안 바뀌다는 교훈을 여실히 주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라고 하지만 이번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장을 연임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를 운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뭐 첫날부터 능숙하게 못했으니까 코코메디라도 선물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못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잠깐만, 있고 그 웃을 타이밍 그냥 지나간 거죠. 아니, 아무도 내가 반응 안 상대방 해주셔가지고. 웃을 시간을 주고 아, 유머를 그런가요? 발휘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보람 PD님이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어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선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세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국장 전결이니까 뭐 뭐든지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번에 이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되짚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세훈 같은 캐릭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일할 생각은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까 티오가 생겨서 시장 선거에 나왔더니 어려워라 그래서 결선 올라가고 막 본선 가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당선돼 버린 케이스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자기 성찰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 결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적 결이거든요. 지금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죠. 근데 여론에 따라서는 그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죠. 서울시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그 줘야 될 급식비를 안 줘버리면 무상급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지. 당을 떠나서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쪽방촌 있잖아요. 뭐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저기 동자동 이런데 그 쪽방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분위기로 잘 왔어. 동자동이 어디죠? 아 동자동 저쪽에 저 서울역 근처. 후암동. 그쪽 아, 그 네네. 판사촌 뭐 네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대우 빌딩 쪽방촌. 그 네네. 뒤쪽에 예전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틀어질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세훈한테는 사실 안중에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개발하는데. 그 집주인들이에요. 세 받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게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황 작가님 이야기처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갈라치기, 강남 비강남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물론 나는 오세훈이 그 정도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그 큰 틀에서 보면요. 결국은 대한민국 그 정치 지형상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 세력, 오세훈으로 대표되는 그 정당의 세력은 자유경제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네, 자유시장 경제를.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은 그 서민,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그래서 그 부가 고르게 분배되는 그런 시장을 추구하는 건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민주당은 결국은 복지를 확대한 쪽으로 가자는 얘기고,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보수 자들은 결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당연히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복지는 축소될 것이다. 그럼 결국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쪽방촌, 뭐 동자동, 후암동 뭐 그런 곳에서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보지만 그 거기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어느 곳에도 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분노했다는 청년들한테는 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집값이 올라버리면 본인들이 집을 하나 사기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요. 그 학습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겪어보시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